안녕하세요. 세종몽땅부동산 정진숙입니다. 오늘요, 굉장히 멋진 여성 두 분을 만났습니다. 제 영상 보고 계실 텐데, 밝히지는 않고 내가 이 두 분이 너무 멋져서 제가 좀 안내 좀 해드려 보고, 도대체 다른 분들은 부동산 투자를 무엇을 기다릴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얘기를 조금 안내를 해드리자 하면, 어떤 상담을 했냐면요. 한 분의 상담이 이제 예전에 부모님이 이제 뭐 자녀분 앞으로 같이 공동명의로 해서 주택이 하나 있었던 1주택이 있던 상태였고,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었고, 나머지는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이 돼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주택임대사업자가 이제 일몰 지점이 기간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 일몰이 되면서 주택임대사업자가 이제는 말소가 되면서 얘가 어떻게 처분을 하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의 안내를 받기 위해서 상담을 해 오셨는데, 우선은 첫 번째로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공동명의로 돼 있던 주택을 먼저 넘기시고, 요즘은 최종 1주택 조건이 있잖아요.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최종 1주택 조건이 2년의 시점을 만들어서 지키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연도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존에 계시던 부모님하고 공동명의를 있던 거 처분을 하고,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 2년에 채워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임사에 등록돼 있는 물물들을 하나씩 이렇게 정리를 하던, 아니면 다른 방향을 제시를 하던,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좀 순서를 차츰차츰 안내를 해드리다가 보니까 이분들이 부동산을 제대로 투자를 굉장히 잘 하셨고, 많이 알아보시고,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굉장히 멋지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제 스스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주택을 또 처분을 하면서, 어떻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고 하셔서 주택을 매수하는 것들은 다들 해놓으셨는데, 예를 들면 출고, 나가는 분에 대한 상식이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은 일반적인 방식인데, 이분들은 또 상식에 대한 것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또 지금은 더 멋진 사업을 구상적인데, 제가 진짜 말씀드렸습니다. 응원한다고. 그 멋진 사업 구성하는데 응원하시고, 사업의 진행을 하다가 문제시가 되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그 사업 진행한 거에서 매물을 뭐 분양을 해야 된 거나 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을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분들하고 오늘 긴 대화를 나눴는데요. 중개업자인 공인중개사인 저로서도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의 시간이 지루하지가 하나도 않았고, 이분들이 굉장히 멋져 보였습니다. 여성분들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일찍부터 부동산 재테크 투자를 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도 해놓고, 거주주택도 만들어 놓고, 있는 지역에다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주택을 매수도 해놓은 모습이 되게 멋있었어요. 이분들이 물론 생각했던 바로는 가격이 쌀 때 운 좋게 샀어요 하지만, 이분들은 절대로 운으로 결정된 건 아니거든요.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고, 이 노력에 한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게 결정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결정을 하더라도 예전의 가격을 되돌려서 지금 시점 타임에서 매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가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을 때는 과감하게 투자를 결정을 했지, 굳이 다른 사람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분들이 사라고 괜찮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들었고 내가 괜찮은 판단이 들고 내 자금력이 갖춰졌다면은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특별하게 운이 좋아서 그래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수줍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운이 좋아서 절대로 그렇게 다주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분들이 주택을 투자를 했는지를 좀 들으면서 좀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물론 운도 받쳐줬겠지만 결정적으로 타이밍으로 내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고, 결정이라는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엄청난 대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1월이 지나고 신정이 지나면서 지금 1월 한 10며칠이 지나가고 있는데, 문의는 옵니다. 집이 요즘 세종이 많이 떨어졌다는데 지금 집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내내 얘기하지만 지금 사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실거주가 목적이시고 세종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하실 분들은요, 청약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청약을 바라보고 기다렸을 때
과연 내가 청약 점수가 몇 점인지 그거를 좀 고민을 해보시고 연구를 해보시고서 기다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야 될지를 생각을 하시고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청약 가점이 애매하거나 하다 보면은 입지가 괜찮은데 지금 급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장이니 그 급매물을 내가 잡은다 하시더라도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단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이 물물보다 조금 더 싸게 몇 천이 더 싸게 계약이 되는 매물이 있지만 이거는 지금 당장 매도를 할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2년 후 맞이는 4년 후에 매도할 때 매도 타이밍의 금액을 보셔야 되는 거지 지금 내가 매수를 해서 몇 천을 조금 더 주고 사신다고 해서 절대로 손해보시는 상황은 아니시거든요. 이걸 꼭 인지를 하셔서 내가 과연 지금 청약 점수가 몇 점인지 그 다음에 이 점수로 과연 내가 청약을 받을 수 있을지 그거에 결정을 딱 하시는 타이밍에 지금에서는 딱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이라든가 이런 점수가 부족하신 분들이 내가 이거 청약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청약을 받아서 계약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전략을 잘 짠다고 해도 점수들 높으신 분들이 몇십 번씩 계속 넣어도 청약 당첨이 안 된다고 하소연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걸 봤을 때 어떻게 내가 결정을 해야 될지는 어느 타이밍이든 준비를 하셔서 그거에 맞춰서 들어가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종은 언제가 매수 타이밍이라고는 저는 딱 정해져 있다고 판단은 안 합니다. 지금 모든 투자자분들, 매수를 하시는 분들의 심리를 이해는 해요. 내가 이거를 샀을 때 다른 물건이 더 싸게 나오면 어떡하지? 가격이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거를 살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부동산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던 분들은요.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분들의 상황을 딱 둘러보면 대부분 다주택자분들이시고요. 주택을 내가 하나 거주하고 자금력 있어서 하나를 더 살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보다는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지금은 사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과연 부동산이라는 물건에 대한 상품에 대해서 매수 타이밍이라는 게 정해져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몇 천을 더 주고 샀다 하더라도요. 내가 매도하고 양도하고 이거를 내 현금화 시켜가지고 세금 낼 거 내고 이걸 현금화 시켜서 내 통장에 자금이 꽂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주택을 매수해야 되는 게 타이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오늘 상담하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언뜻 들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상담이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나서 많은 분들이 상담을 요청을 하시고 집들도 많이 보여드리기도 하고 주 메인 계약 나오는 거는 물론 전월세가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전세를 5억씩 6억씩 들여가면서 주택을 매수할 수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임대로 들어가시기는 하지만 어떠한 상황인지 내가 딱 둘이 살고 가점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청약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 심리를 가지고서 주택을 임대로 들어오시는 분들 제가 생각했을 때 내년이 지난 시점에서 올해 한 상반기가 지나는 시점에서는 세종시가 많은 변화가 일어날까라고들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물론 내가 상금액보다 아파트 가격이 막 몇 배로 막 껑충껑충껑충 뛰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껑충껑충 아파트 매매 금액이 뛰지는 않지만 내가 2년이든 3년이든 실거주를 하던 아니면 거주를 해서 잘 지내고 있던 어느 순간 지나다 보면 다시 부동산은 주기라는 게 있잖아요. 생애 주기가 있듯이 부동산 주기라는 흐름을 타서 어느 순간 내가 얼마에 샀는데 얼마가 돼 있는 상황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게 부동산의 시장이라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0년간 부동산 중개업을 해보면서 대전에서도 했고 세종에서도 했고 기타 지역을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본 결과 저는 지금도 돈이 있으면 부동산을 뭐든 사러 다니거든요. 살 수 있으면 사요. 그리고 상황이 맞춰진다고 하면 사기는 합니다. 그래서 팔 때도 과감하게 팝니다. 내가 이거를 지금 팔았는데 지금은 매도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반대로 내가 조금 입지가 밀리는 지역의 매도 타이밍을 보실 게 아니라요. 지금 가격이 조금 떨어뜨려서 매매를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이 자금을 가지고 더 입지가 나은 데에 예전보다 가격을 낮춰서 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을 좀 생각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모든 매수자분들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 물건은 비싸게 팔고 살 때는 싸게 사고. 맞습니다. 저도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절대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케이스는 정말로 없거든요. 그래서 내 물건을 싸게 팔았으면 사는 물건도 싸게 살 수가 있고, 내 물건을 비싸게 팔았으면 사는 물건도 비싸게 살 수가 있는데, 관건은 내가 싸게 팔고 내가 비싸게 팔고 싸게 사는 상황은 안 만들어진다는 거를 조금 깊게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상담을 하다 보면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내 물건을 못 팔을 것 같아요. 맞아요. 가격이 떨어져서 못 파는 건 인정을 해요. 하지만 내가 어느 지역으로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조금 과감하게 금액을 좀 내려서라도 매도를 하고, 그 상급지 매물도 빠졌잖아요. 그 빠진 매물을 들어가서 매수를 한다면 내가 조금 상급지가 아닌 약간 밑에 지역으로 들어가 있어가서 양도 차익을 여기에서 내가 손해를 안 보고 1억을 더 받아서 매도를 했어. 여기에 가려고 하면 1억 5천을 더 주고 사야 된다는 심리를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심리는 알겠는데, 이분들이 과연 언제가 매수 타임이고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사야 되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저는 지금도 명의가 있다면은 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지금 와가지고서는 그게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지금 2년 후에 3년 후에 실거주 할 사람, 임대할 사람 모든 분들이 지금 자금력이 많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 자금을 들고 무엇을 써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갖춰진 상태에서 어디론가 이 돈이 흘러내려갈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중심이고 메인이고 입지가 괜찮은 단지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매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항상 매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매수 고객분들이 아직도 더 떨어질 것 같아요 하시면서 지금 사면 안 된대요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 된대요 하시는 분들이 과연 어떤 분일지를 고민을 해보시고, 그분들이 진짜 다주택이고 내가 예를 들어 뭐 경기도에 집을 사겠다, 그런 경기도의 주택을 소유하셨고 이런 분들과 상의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는요, 대전에 계신 분이나 인근에 계신 분들이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 인근 계신 분들이 사겠다고 마음을 먹고 딱 가서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세종에 지금 집 사도 돼야 돼? 근데 안 돼, 사면 안 돼 하시는 분들이 99%가 세종에 주택이 없으세요.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시지 마시고요, 세종에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다주택으로 주택의 양도 차익을 보신 분이 계신다고 하시면 사야 되냐고 여쭤보시면 그분들은 대부분 다 사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내 주변에 내가 어떤 분한테 말씀을 하고 도움을 청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택을 살지 말지, 부동산에 투자를 할지 말지의 결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더 떨어지겠지 그냥 막연하게 쳐다만 보고 계시지 마시고, 세종시에 지금이 진입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를 주변에 계신 분들과 좀 상의를 해보시되, 세종시에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과 좀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요즘에 제가 상담을 많이 해드리다 보니까 이런 말을 좀 반복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영상을 담아드려 봅니다. 오늘 멋진 젊은 여성 두 분을 만났는데 정말로 앞으로 멋진 사업도 실행을 하실 것 같고요. 다주택이시면서도 알뜰하고 야무지게 이런 사업자들, 이런 임대사업자라든가 이런 데다가 야무지게 잘 설치를 해놓으시고 배치를 잘 해놓으시고, 거기에서 이제는 이만큼 베이스가 깔려 있으니까 한 단계 더 업데이트 돼가지고서 다른 뭔가의 사업을 시행을 하시는데 저 정말로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과 자주 얘기를 하다가 보면 저는 계속 사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약간 그런 분이 아니신 분들과 대화를 하시다 보면은 조금 힘든 상황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어떤 분과 상의를 하고 내가 이거 부동산에 투자를 할지를 고민하고 상의하는 옆 친구가 과연 누구인지에 따라서 앞으로 내가 그때 했어야 돼 하는 후회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꼭 부동산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 좀 해보시고요. 많은 정보가 요즘에 공유되고 있는 시장이니까 그 공유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서 어떠한 타이밍에 어떻게 내가 주택을 매수를 해야
해야지만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생각 좀 깊게 해보시고요. 혹시 저희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저희 몽땅 부동산이 언제든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좋은 상황이 있거나 이런 상황에 관련된 상황을 조만간 오픈을 해드릴 건데요. 이런 상황에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몽땅 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